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자식인데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족도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었는데 가족이 여러분의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니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병원비를 찾을 수 없다면, 와,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가족인데도요? 네, 안타깝게도 실제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금융실명제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함부로 돈을 찾을 수 없거든요. 이 제도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도움이 아니라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바로 이런 때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대 남성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부인이 급히 은행에 와서 남편이 의식불명인데 수술비가 급해요. 제발 돈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사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규정상 도와드릴 수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준비예요. 금융위임장이에요. 금융위임장은 여러분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예요. 내가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거죠. 실제로 금융위임장을 미리 준비해서 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어요. 50대 사업가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부인에게 금융위임장을 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인이 바로 병원비도 처리하고 사업자금도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위임장이 없었다면 사업도 망하고 치료비도 제때 못 낼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나 위임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말로만 우리 아내야, 우리 남편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증을 받은 정식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금 인출, 계좌 해지, 대출 실행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적어야 해요.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위임장은 있었는데 기타 은행 업무 일체라고만 되어 있어서 결국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은행에서는 애매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위임장을 써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입원하신 후에 손자가 병원비를 찾으러 왔는데 위임장에 은행 업무 처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던 거예요. 결국 다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했는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서 새로 만들 수도 없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공동명의 계좌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요? 공동명이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오해예요. 공동명의 계좌에도 종류가 있어요. 단독인 출형과 공동인 출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고 계좌를 만들어요. 공동인 출형으로 만들면 돈을 찾을 때 반드시 2명이 모두 와야 해요. 둘 중 하나가 의식을 잃으면 결국 돈을 못 찾는 거죠. 반대로 단독인 출형으로 만들면 둘 중 누구나 혼자서도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부부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만드셨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계좌가 공동인 출형으로 되어 있어서 할아버지 혼자서는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결국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셔야 했어요. 법원에서 할아버지를 할머니의 후견인으로 선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이 과정이 몇 개월씩 걸려요. 그 사이에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었어요.
50대 부부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서 아내가 혼자 돈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동인출형으로 만든 바람에 남편이 해외에 있을 때마다 돈을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급할 때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예 모르고 계시는 제도인데요. 예금자 사전지정 제도예요. 처음 들어보는 제도네요. 뭔가요? 이 제도는 예금자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예요.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 그 계좌는 바로 동결되거든요. 그럼 장례 비용도 못 찾고 가족들이 정말 큰 곤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예금자 사전 지정을 해두면 사망 즉시 지정된 가족이 최대 500만 원까지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상속 절차 없이도 말이에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하시는 가족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45세 가장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은행에 와서 남편 계좌에서 장례비 좀 찾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는 즉시 동결되거든요. 그 부인은 남편이 월급을 받던 계좌인데 우리 생활비도 다 거기 있어요 라면서 울먹이셨어요.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서류를 만들고 법원에서 상속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과정이 최소 한 달은 걸려요. 그 사이에 장례는 어떻게 치르겠어요?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예금자 사전 지정을 해뒀다면 부인이 바로 500만 원까지는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장례비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사례로는 20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남편이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예금자 사전 지정을 해뒀어요. 다행히 여행은 무사히 다녀왔지만 그 후에 마음이 정말 든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은행에서 안 알려주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에서는 굳이 먼저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고객이 물어보면 안내해드리지만 먼저 이런 제도 하실래요? 라고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살아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하고 나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청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성년후견 제도예요. 이건 정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도라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성년후견 제도는 언제 쓰이나요?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쓰이는 제도예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이 정말 복잡하다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의사의 진단서도 받아야 하고 빠르면 2에서 3개월, 늦으면 6개월 이상도 걸려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아들분이 치매 걸린 80대 어머니의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상황 이해가 가네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결국 성년후견 제도를 안내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진작 좀 알려주지.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가족 신탁이나 금융위임장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는 가족 신탁이에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제도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가족 신탁은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맡겨두는 제도예요. 법적으로는 그 가족이 소유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족 신탁을 하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도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 절차도 필요 없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 자녀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신탁계약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둬요. 이 돈은 오직 부모님의 의료비, 생활비에만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가족 신탁을 활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에게 가족 신탁을 해주셨어요. 2년 후에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요양원비,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성년후견 절차 없이도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을 가족 신탁으로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후에 아들이 그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지 요양원비로 쓸 수 있었거든요. 만약 가족 신탁이 없었다면 성년후견 절차를 거쳐야 했을 테니까 최소 6개월은 더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돈을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신탁계약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둬요. 이 돈은 오직 부모님의 의료비, 생활비에만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매월 사용 내역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공유하기로 했어요. 투명하게 관리하려고요. 반대로 가족 신탁을 안 해서 고생한 사례도 있어요. 65세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는데 자녀 3명이 어머니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성년 후견인을 누가 할 것인지, 어머니 돈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더라고요. 결국 법원에서 전문 후견인을 선정하게 됐는데 매월 후견 비용이 나가니까 어머니 재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예요. 그건 돈과 관련된 건가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문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연명 의료 여부에 따라 의료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또한 가족들이 여러분의 뜻을 모른 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60대 환자분이 뇌사 상태가 되셨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로 한 달 넘게 고민하신 적이 있어요. 그 한 달 동안 중환자실비가 하루에 50만 원씩 나갔거든요. 총 1,5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만약 그분이 사전에 의향서를 써놓으셨다면 가족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됐을 텐데요. 반대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둔 분도 계셨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연명 의료는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써놓으셨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할머니 뜻이니까라며 마음의 짐을 덜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의료비 부담도 훨씬 줄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좀 무거워지네요. 저도 알아요. 이런 이야기가 무겁고 우울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바로 이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깨달은 건 이런 준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는 진짜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융위임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비용은 대략 5에서 10만 원 정도 들고 위임할 사람과 함께 가셔야 해요. 둘째,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 때는 반드시 단독인 출형으로 만드시라고 요청하세요. 은행 직원이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예금자사전 지정은 각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무료고 5분이면 끝나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나요?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젊은 부부라면 공동명의 계좌와 금융위임장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족신탁이나 성년후견 제도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꺼내기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말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두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왜 은행에서 이런 걸 먼저 알려주지 않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정말 궁금해요. 고객을 위한 거라면 알려줘도 될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의 주요 목적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일 뿐이죠. 또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고객들이 왜 갑자기 이런 무서운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은행은 여러분의 인생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에만 답해주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능동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은행도 정부도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준비해주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5가지 준비가 있었어요. 1. 금융위임장, 내가 못할 때 대신해줄 사람 정하기. 2. 공동명의 계좌 제대로 만들기, 단독인 출형으로 만들기. 3. 예금자 사전 지정, 사망 시 가족이 바로 쓸 수 있게 하기. 4. 성년 후 견제도 미리 알아두고 필요시 활용하기. 5. 가족 신탁, 복잡한 절차 없이 가족이 대신 관리하기. 그리고 보너스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까지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 추천은 이래요. 일단 오늘 당장 가까운 은행에 가서 예금자 사전 지정부터 하세요. 5분이면 끝나고 무료니까 부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영상 보고 바로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30대 직장인이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은행 가서 예금자 사전 지정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5분도 안 걸렸는데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가족도 이런 준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사례로는 40대 부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주말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서로에게 금융위임장을 작성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서로 지켜주자는 의미로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63세 퇴직하신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아프니까 남의 일이 아니더라면서 부인과 함께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금융위임장, 예금자 사전 지정, 가족 신탁까지 말이에요. 또 72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미리 다 준비해뒀어.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준비였어요.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가족들의 눈물을 봤어요.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일하는 후회의 말도 수없이 들었고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20분이 정말 값진 투자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준비들은 만약의 상황을 위한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든든한 보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준비가 한 가족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